예, 지금은 뭐, 좀 나답지 않게 선거 관련 얘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뭐 윤석열로 결정이 났죠? 근데 까놓고 저처럼 뭐 윤석열을 안 좋게 보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병신 속물 같다고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요새 좀 프락치 활동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김정인이나 윤석열인 이런 그 사람들을 좌파 사람들을 데려온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제2민주당으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근혜 탄핵 또한 정치 파벌 싸움의 결과일 뿐 전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근혜라는 개인을 좋아하고 존경하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튼간에 한나라당이 참다운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평소에 비판과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이가 후보가 됐으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는 둥, 뭐 보이콧을 하자는 둥,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 측을 위해 활동을 하는 프락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싫으면은 그냥 혼자 조용히 보이콧을 하면 되는 거죠. 어느 쪽에도 도움도 피해도 안 되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누가 봐도 이재명 쪽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막 그 보수 우파 내에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엄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프락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뭐 이런 뭐 전체주의자예요? 아니 박근혜가 뭐 여왕님이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파라도 박근혜 보고 닭대가리 건복은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정치인이라는 거는 인간 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인이라는 인간 개인에 집착하는 거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냥 조선시대의 어떤 식의 어떤 유교식 나라님 신봉 그런 거일 뿐이라는 거죠. 요는 이제 내 개인을 위해서 한국을 공정한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박근혜 탄핵은 전혀 공정한 법치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판을 하는 거지, 뭐 박근혜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도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어차피 한국 정치판은 저급한 파벌 싸움인 거고, 정작 박근혜 본인도 과거에는 뭐 친박연대 갈라서 나가고 뭐 그러면서 당 분열시키던 주범이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길게 말하기는 싫고요. 요지는 이제 윤석열이가 전혀 우파적이지 않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한나라당이란 당에 묶여 있는 이상은 민주당처럼 대놓고 쇄국 반일 공산주의적인 정치 활동들을 하긴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부터 인간까지 전부 다 골수 공산주의자, 쇄국론자, 반일주의자, 법치 파괴자 이런 당이고, 그런 당의 후보인 이재명, 응? 이 이재명과 명목상으로나마 우파 정당 후보인 윤석열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면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물론 저 또한 한나라당 애들 선거철마다 당 이름 개명하고 아무나 데려와서 일단 선거만 이기고 넘어가자는 식의 행위가 심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얘들을 저는 일부러 계속 한나라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네가 니네 좆대로 당 이름 바꾸는 거를 내가 맞춰줘야 되냐는 거지. 이제 외우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리고 누가 우파고 누가 좌파 정당인지 정말로 모호하게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요는 민주당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근대화한 세력들을 폄훼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한 친중파 국가전복 세력들의 소굴이 바로 민주당이잖아요. 반면 한나라당은 영삼위 때부터 더럽혀지긴 했지만은 여튼간에 태생부터 건국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꾀하는 집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나라당 애들이 표 얻으려고 막 이게 뭐 좌파 정책인지 우파 정책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도 민주당처럼 아예 태생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친중파 세력들의 집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 큰 차이가 커요, 되게. 응. 다 똑같아. 니네가 좌파냐, 우파냐고 비판을 하는 거는, 그거는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우파 정당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지. 절대 민주당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태생적으로. 뭐, 뭐 그렇다고 쳐도 본인 생각에는 뭐 한나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 보이콧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거듭 말하지만은 하려면 혼자서 하라는 얘기죠.
이미 선거판 다 짜진 상황에서 보이콧하자고 난리를 치고 선동을 하는 거는 그냥 명백하게 이재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난 생각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개거품을 불면서 논리도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어? 그거야말로 한국의 고질병인 그런 현실적인 결과보다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헬조선 냄비 근성인 거죠.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반대 운동은 그냥 풀악치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앞에 글에서는 이제 박근혜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찍지 말자고 하는 그런 노인 세대들을 선동하는 그런 프락치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청년 세대들을 어떤 구실로 또 선동을 하는 놈들이 생겼냐 하면은, 윤석열이 페미니스트들을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찍어 눌러주지 않기 때문에 뭐 민주당 찍자고 선동하는 프락치들까지 설쳐요. 이제는 이제 청년들 세대에는 야, 윤석열도 페미니스트야, 윤석열은 페미니스트니까 찍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페미를 갖고 또 선동을 한다는 거죠. 뭐 거듭 말하지만은 저처럼 김종인, 윤석열 같은 잡배들 데리고 와서 제2민주당 돼가는 거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거는 제가 평시에 계속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지금 다 결정됐잖아요. 이미 다 결정된 시점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 사상과 이념은 당연히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거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건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부딪혀버리면은 당연히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내에서 그나마 데미지가 적은 쪽으로 가야 하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논리 외의 영역이라고. 예. 전쟁터에서 적군 총알 막 날아오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죽이는 게 옳은가 그른가 이념 사상 이런 거 따지고 자빠질 겁니까? 하여튼 이 나라에는 우파 좌파 할 거 없이 명분에 목매다고 자빠진 그런 유교 탈레반들 투성이에요. 그냥 유교 탈레반이고 다 그냥 빨갱이들 천지라고 보면 돼요. 실리적인 시각을 제대로, 현실적인 시각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그냥 다 빨갱이에요. 예? 내가 갑자기 친윤석열로 태세 전환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퇴출시키기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죠. 때와 장소에 맞는 주장을 하셔야죠.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선거 때 누구 뽑자, 정치인 누구 지지하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나답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우파인 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당선시키려고 윤석열 반대운동 벌이는 그런 선동을 벌이는 프락치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보여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좀 이 날파리들 좀 쳐내자는 거지. 네? 윤석열을 찍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실질적 대선 모드로 돌입한 지금 시기에 박근혜니 페민이 들이대면서 윤석열 찍을 거면 선거 보이콧을 하자는 둥, 한나라당 정신 차리게 차라리 이재명을 찍자는 둥, 이런 소리가 왜 나와요? 까놓고 그리고 그런 선동하는 분들 상당수가 뭐 이상한 병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틈새 시장 돌려서 근근히 후원금 받아 처먹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만큼 평소에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채널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사상에 대한 이해가 진짜 순수하게 원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나 우파 사상에 대해서 그런 이해도가 있었고, 그분이 진짜 저처럼 순수한 이념과 사상을 고수하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던 분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소엔 그다지 순수한 사상가도 아니었던 분들이 왜 갑자기 선거철 돌입하니까 갑자기 순수한 우파 사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윤석열만은 안 됩니다, 이런, 차라리 보이콧하거나 민주당 찍읍시다 뭐 이런 소리를 왜 하시는 거냐고. 이거 이상하거든. 이거는 그냥 프락치 활동일 뿐이니까 여기에 낚이지 말자 이 얘기고, 좀 얘기를 오늘은 좀 조금 길게 할게요. 또 덧붙이자면은 한국에서 반페미라고 해서 딱히 정상인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상이라고 애초에 자유죠. 말하자면은 페미 사상 가지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페미 사상이라는 거는 정치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는 사상이지, 개인적으로 가지는 어떤 여성 우월주의지, 이게 정치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미 사상을 절대 정치에 접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기존 정치인들이 페미 사상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는 관념적이어야 되는가 실리적이어야 되는가,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정치는 그냥 공정해야 돼요. 항상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념을 토대로 정립된 헌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그 공정성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와 행정이 집행되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정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 제도가 비정치적 사상에 치우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특정 직업, 계층, 성별, 종교, 어느 쪽으로도 정치는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의 정치는 항상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져 있었죠. 그리고 유권자들 수준도 어떤 뭐 특정 정치인이 당선 여부에 따라 갖고 나한테 뭔가 직접적 이득이 될 거라는 근시안적인 기대나 하고 자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한국의 반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 사람들 대부분 뭐 이런 그 인신공격적인 얘기는 참 하기 싫은데, 내가 지켜보기엔 그래. 그냥 평생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거나 여성들에게 억하심정이나 열등감이 있거나 스스로 너무 잘나서 지나친 여성 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대부분의 수준 또한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페미를 탄압해주길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정치는 페미에 편승해서도 안 되지만은 페미를 굳이 정치가 찍어 눌러도 안 되죠. 페미도 반페미도 아닌 오로지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인 세대들 쪽에는 박근혜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보이콧하자고 얘기를 지금 선동을 계속 하고 있고, 청년층에는 윤석열도 패미니까 윤석열을 보이콧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이거는 윤석열 지금 이미 선거 태세로 돌입한 시점에서 윤석열 반대 운동, 보이콧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우파 내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는 다분히 프락치 활동이고 이재명 쪽 공작에 낚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죠. 야,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조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겠죠. 그쵸? 응? 그렇잖아요. 박근혜 때문에 보이콧하고, 한나라당 정신 차리라고 민주당 찍고, 윤석열이 패미를 안 잡아주니까 이재명 찍고, 그니까, 패미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겠지. 반패미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패미 문제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게 외교적인 문제고, 지금, 쇄국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찍으면은 나라가 쇄국이 된다는 거죠. 계속 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선시대처럼 외세하고 단절을 시켜갖고 쇄국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K 부신 국뽕 계속 이렇게 주입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구글도 퇴출시키려고 하는 거고,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일본 문화 같은 거 다 퇴출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자꾸 단절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사실 큰 문제거든요. 네? 크게 보면은. 근데 지금 그 반패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패미가 제일 큰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건 아니야. 패미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냉정히 말하면 그래요. 패미라는 거는 솔직히 웬만큼 먹고 살만한 모든 선진국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응.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좀 여튼간에 이거 내 얘기가 좀 샜는데, 반패미 문제보다는 그냥 우리나라는 반자유주의 쇄국, 반소구주의, 반자유주의 쇄국, 반소구주의, 이런 게 지금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한국이 지금 처한 문제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본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왜 이재명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재명은 아예 철저한 제도적인 정치적인 반의를 아예 공약으로 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 왜곡 금지법이니, 파묘법이니, 친일파 재산 몰수, 이런 것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할 사람이거든. 지금까지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재명은 진짜 할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 같이 이렇게 센 대통령 후보가 없었어요. 정말 세요. 이 사람이 지지율이 높고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재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이 이제 그렇게 갑자기 돌연사를 안 했으면은 지금 이재명 자리에 박원순이 있겠지. 박원순 같은 경우는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그냥 아닌 척 하면서 살살 구슬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유권자들을 회유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약간 지능형 좌파였으면은 이재명은 진짜 무투파예요, 무투파. 그러니까 깡패로 치면은 완전 무투파 깡패인 거야. 예. 그러니까 약간 문재인, 노무현, 박원순 이런 애들 약간 경영형 엘리트 깡패라고 치면은 깡패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분들이 깡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재명은 진짜 순수 무투파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세요. 이재명은 정말 세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완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헌법적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적 근간 때문에 본인들이 눈에 가시였던 막 그런 우파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친일파라고 막 덤태기 씌워갖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 몰수하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이재명은 정말로 이 사람들 재산 몰수하고 파묘하고 이 사람들 완전히 헌법적 근거고 나발이고 완전히 막 독재적인 행정명령 남발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창에 꿰어줄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찍는 거야. 무슨 뭐 형수한테 뭐 이상한 뭐 보지를 찍네 이런 얘기 했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그런 강한 모습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핀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세요. 정말 뭐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반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이재명이 돼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로 자기가 한 뱉은 공약들을 착실하게 이행을 할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맞아. 어쩌면 한국에 가장 어울리는 한국인들 노예 근성에 가장 어울리는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좌파였고 내가 반일이었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 사이다지 씨발 완전히 푹이 뻥 뚫리지. 한국인들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민족들인데 그 분노와 증오를 갖다가 확 그냥 뚫어줄 그런 헌법이고 뭐버리고 그냥 까 부셔버리고 그냥 전부 다 갈아 엎어줄 게 바로 이재명인데 뭐 이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상한 어물쩡한 그런 이재명 아니 그 어물쩡한 윤석열 같은 애 뽑아서 걔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는. 응? 여튼간에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좀 내가 좀 뭐 횡설수설이 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무튼 이재명이 이대로 계속 그 반윤석열 프락치 활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역사왜곡 금지법, 파묘법, 친일파, 재산몰수 이런 거 나라 뒤집어 엎을 거고, 나같이 친일적인 글 쓴 사람들은 지금까지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정도로 끝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 올바른 그런 법치적인 관점이긴 한데, 뭐 일제시대 때 한반도인 국적이 100%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일본으로 바뀌었던 시절에 그 시절에 공무원 되고 경찰 되고 일제시대 때 경찰 공무원 군인 했으면 무조건 일제 소속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친일파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놈한테 그런 헌법적인 기준이 통할까요? 애초에 헌법적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파묘법이니 역사왜곡 금지법 같은 개소리를 씨부릴 리도 없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대격변 대환란의 시대가 될 거고, 좌파들은 진짜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희열과 쾌감을 느끼면서 정말 이재명 뽑기 너무 잘했다면서 막 진짜 막 카타르시스 느끼겠지. 걔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황금알 낳는 거의 배에다 갈라버리고 종잣돈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좌파들끼리 잔치 한번 크게 벌인 이후에는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뭐 고난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한국인들답게 운이 좋으면은 이재명 시대로 인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충성 바친다고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은 안 뽑겠다는 그런 새끼들이 한국 보수들 수준인데 뭘 더 바래요. 그냥 망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지. 이제는 각자 그냥 꼼수건 비열한 짓이건 뭐 위장전술이건 뭐건 펴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선택한 어떤 속물 같은 행동도 비난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한국은 원래 상당히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제는 더욱 노답으로 그런 나라로 가고 있어요.
노답이에요, 그냥. 이 헬조선에서는 그냥 생존 경쟁하고 약육강식 눈치 잘 보고 줄 잘 서다가 최대한 가늘고 질기게 오래 살다 가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